우리도 살살 해봤지.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6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해볼 것들이 있어서 어떤 건지를 좀 찾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이제 세 줄 풀이로 써보면 일단 이 A가 뭐가 된대. 그럼 이 A가 뭐가 된다는 건 두 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뜻이 이 A라는 물질이 요거하고 요거로 뭐 하냐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반응이냐면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뭐 항상 그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가 반응하기 전, 그 다음에 얘가 반응, 그 다음에 얘가 반응한 후, 우리가 이렇게 세 줄로 생각했을 때 일단 이 반응 전에 누구만 있었는데 요 A만 있었는데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B하고 뭐만 남는 거야? C만 남으니까 반응 전과 후의 총 질량은 뭐한다? 변하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그래프 자료를 보면 뭐가 써 있냐면 밀도가 써 있으니까 밀도를 갖고 이제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잘 보시면 처음에 밀도가 2분의 5였는데 밀도가 쭉 줄잖아. 그래서 쭉 줄다가 결국에 몇이 돼? 1일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응이 뭐였다는 거야? 반응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은 반응 전하고 뭐가? 반응이 끝났을 때 우리가 비교했을 때 만약 여기다 다시 써보면 반응 전에는 밀도가 얼마였냐면 2분의 5였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나면 밀도가 몇이냐면 1이 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뭐는 안 바뀌냐면 질량은 안 바뀌기 때문에 밀도는 우리가 값을 생각하면 뭐분의 뭐야?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를 서로 같게 해서 비교해보는 게 밀도의 정의야.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니까 질량이 뭐 하냐면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와 부피는 서로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은 반응 전과 후의 밀도가 몇 대 몇이다? 왜? 이게 몇 대 몇이야? 밀도는 2분의 5대 1이니까 5대 2잖아. 그럼 반응 전과 후의 밀도가 5대 2면 밀도가 5대 2면 부피는? 그렇지. 부피는 2대 5야. 그죠? 그래서 반응 전의 부피를 2라고 하면 반응 후의 부피는 몇이 된다면 이제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봐봐. 요거 앞에 개수가 몇이야? 2잖아 2. 그러면 만약에 표현상 얘가 반응 전에 뭐 2리터 혹은 2몰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알았죠? 왜냐면 어차피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물질을 기준했을 때 이제 같은 물질에 이제 여기서 부피 값이 나오니까 부피는 어차피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럼 얘가 처음에 2가 있다고 치면 얘가 반응이 뭐하고 나서 반응이 끝나서 얘가 완전히 다 반응해서 이게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이 두 개의 뭐가 생기는데 두 개의 생성물만 생기는데 그 두 개의 생성물의 뭐다? 부피를 총 합치면 다른 말로 두 개의 생성물의 몰수를 총 합치면 몇 몰이 나온다는 거야? 5몰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요 두 개를 다 합치면 얘는 총 몇 몰이 나오냐면 5몰이 나온다. 그럼 이제 반응이 완전히 끝나서 이제 여기는 뭐만 존재하냐면 이제 남은 반응물이 없고 생성물만 존재한다고 치면 이 생성물이 B하고 C인데 그 B 앞에 뭐가 있어?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개수를 합한 값이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생성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B와 C가 각각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B하고 C의 개수를 합한 값이 전체가 몇이 나오냐면 자,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값이 나오면 밀도라는 값이 나오면 그 밀도를 이제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나 질량 이런 다른 값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양적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완결됐을 때 뭐만 존재하면 생성물만 존재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개수값에 뭘 찾을 수 있냐면 개수값에 이제 B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뭘 찾는 거냐면 여기 처음에 x만큼이 존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다가 중간에 이 y만큼이 된 걸 기준했을 때 처음에 있는 몰수랑 저 y만큼 존재했을 때 ny다라고 해서 이제 a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 번만 식을 더 써서 2a 더하기 2a는 bb의 cc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 반, 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는 어디를 비교해야 되냐면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저기 처음에 얼마 있을 때 밀도랑 2분의 5가 있을 때 밀도랑 자, 반응이 끝나고 났을 때 조기는 자, 조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 B라고 하는 값에서 어차피 질량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에 무슨 값의 B가 밀도 값의 B가 뭐 어차피 5는 똑같으니까 2분의 1 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밀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죠? 밀도가 2대 1이니까 부피는 1대 1. 그죠? 그럼 부피가 1대 2인데 여기하고 여기의 부피 값이 1대 2인데 처음에 우리가 A의 부피를 얼마로 잡아놨으니까 만약에 2로 잡아놨다고 치면 여기 부피가 몇이 돼야 돼? 여기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써보면 처음에 얘가 2몰이 있었어. 자, 2몰이 있고 그럼 얘가 이제 얼마만큼 뭐 하겠어?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얼마만큼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건 항상 뭐만큼 반응해? 개수의 B만큼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편이나 문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얘가 2A만큼 반응을 한다라고 하죠. 알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 반응하는 거야? 2 대 B 대 C잖아. 반응하는 B가. 그럼 얘는 2A면 얘는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AB. 그죠? 그럼 얘는 AB고 그럼 얘는 AC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제 요거 빼면 얘가 2 마이너스 뭐냐면 2A고 자 얘는 털어서 정리하면 A가 똑같이 있으니까 A에 B 플러스 보다 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거 다 더한 값이 몇이 나오면 된다는 거야? 4가 나오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 중에 하나가 B와 C를 더하는 값은 자 여기서 몇이라 있기 때문에 5다 이런 걸 아는 거지. 그럼 따라서 2에서 요거 털어서 산수하면 얘는 몇이니까 5니까 5A랑 마이너스 A 더하면 3A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몇이 되냐면 4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죠? 그럼 A는 3분의 2가 나온다. 그럼 A가 3분의 2가 요거 3분의 2를 넣어보면 반응 후에 A가 지금 남아있는 게 요게 3분의 4니까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자, 3분의 2만큼이 남았다는 거지. 그럼 처음에 얼마였는데? 2만큼 있었잖아. 그럼 문제에서 nx분의 뭐 하라는 거야? 얘 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몇 분의? 2분의 몇을 하라는 거야? 3분의 2를 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몇 분의 몇? 그러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 이제 문제풀이 팁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밀도를 갖고 뭘 찾아라? 부피를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이제 밀도의 변화가 뭐하다는 거는 밀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반응이 뭐한다? 자, 완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반응 전과 반응이 완결된 후에 이제 부피 B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는 거야?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 B를 통해서 개수를 찾는다는 건 이게 반응이 완전히 끝나고 났을 때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부피의 B가 2대 5니까 개수의 B도 2대 5가 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 밀도 자료가 나오면 밀도 자료를 뭐해서 활용해서 알겠죠? 밀도 자료를 활용해서 뭐 부피나 질량 이런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번에 그림은 어떤 탄화수소가 있는데 그 탄화수소를 강철 용기에 집어넣고 용기하기 연소하기 전과 후를 놓고 봤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연소하기 전과 연소한 후에 전체 몰수 값이 y로 서로 뭐하다? 같아요. 그 전체 몰수 값이 y로 똑같다는 건 부피가 뭐하지 않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다. 결국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뭐야?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울 때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은 꼴이 나오는 게 3개밖에 없어. 그렇죠. 3개밖에 없어서 그런 탄화수소가 CH4, 그 다음에 C2H4, 그 다음에 C3H4. 자, 요거 중에 뭐야? 요거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데 그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무슨 값이냐면 질량값이죠. 질량값. 그러니까 그 질량값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요거 중에 뭐야? 하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써보면 이게 만약에 CM에 HN이 있으면 요게 뭐하고 반응하냐면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게 다 뭐였다는 거야? 다 반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배웠듯이 요거의 개수를 자, 몇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자, 얘의 개수는 M의 뭐가 되고 M의 CO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물은 항상 저기 있는 수소의 절반이니까 2분의 N의 H2O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물론 저 앞에 있는 얘 개수도 완성할 수 있어요. 요거 활용하면 얘 개수는 M 플러스 4분의 N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게 이것 중에 어떤 건지를 맞춰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저 질량값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 줄로 썼을 때 전 반에 F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얘가 Xg만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4Xg만큼 있고 얘는 없었는데 반응을 했더니 일단 얘는 다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없고 그럼 얘는 얼마만큼 반응했는지 일단 뭐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미지수를 둬서 어차피 이미 지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미지수 둬서 풀 필요는 없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자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가 만큼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중간에 세 줄 풀이할 때 이 중간에 쓴 요 반응한다라는 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얘와 이게 얘네들이 반응하는 무슨 값에 비냐면 질량값이야. 그렇지? 자, 요거하고 요게 얘네들이 반응한 질량값. 그러면 요게 예를 들면 뭐 이거 x고 이게 3.3x니까 뭐 10을 곱하면 10대 뭐야? 33 뭐 이런 꼴이 얘네 셋 중에 뭔가 반드시 뭐 해야 돼? 나와야 되지. 근데 같은 논리를 생각해보면 얘는 어차피 이산화탄소 몇 개 생겨? 한 개 생겨. 얘는 이산화탄소 몇 개 생겨? 2개 생기고 얘는 이산화탄소가 3개 생겼을 때 얘 1 기준으로 했을 때 얘와 얘 중에 비율이 뭐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건지만 찾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있는 얘는 얘의 질량비를 찾으려면 자, 위로 세 줄을 써야 되거든. 그럼 위로 세 줄을 쓰면 n의 m의 뭐다? w자 이렇게 쓰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질량값을 구하려고 하면 개수하고 분자량을 몰라야 돼. 개수와 분자량 곱해야지 저 위에 있는 값이 나온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1의 얘 분자량 얼마니까 16이니까 얘는 16대 뭐야? 16대 44가 나와요. 되겠죠? 그럼 쟤는 16대 44니까 만약에 4로 나눈다 치면 4대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4대 11이 지금 꼬라지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해보면 얘는 24에 얼마니까 24에 4니까 2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2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4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해돼?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해보면, 자, 마지막 거는 자 이렇게 하니까 몇이고 40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3 곱하기 뭐가 돼? 3 곱하기 44인데 얘는 이제 포지션만 잘 바꾸면 돼. 이제 포지션을 잘 바꾸는 건 3 곱하기 44랑 똑같은 말은 4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33이랑 같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40이니까 얘 다른 말로 4 곱하기 몇이 돼? 10이 된다. 그럼 요 값의 b가 10대 얼마가 되니까? 10대 33이 나오니까 x 대 3.3x라는 조건은 만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몇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면 자 요걸 달 털어서 넣으시면 요거는 4가 되겠고, 그죠? 요거는 3이고 여기는 자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질량비를 이제 다 쭉 써보면, 질량비를 써보면 자 얘는 이렇게 써놨잖아. 몇으로? 여기다 써볼게요. 4 곱하기 몇이야? 10. 그래야 이거 맞추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얘는 몇 곱하기? 4 곱하기 33 이렇게 맞췄죠. 그럼 얘는 똑같은 논리로 하면 얘는 몇 곱하기? 4 곱하기 30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 얼마가 아닌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여기가 10대 30인데 x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3.2x g만큼 가능하니까 결국 빼면 0.8x g만큼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마지막은 2 곱하기 18이잖아. 2 곱하기 18이니까 다른 말로 몇 곱하기? 4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몇 x 되는 거야? 0. 그렇지 0.9xg가 그냥 반응이 끝나면 0.9xg이 나와요.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집어넣는 이유가 뭐 수능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내신 같은 거를 푸실 때 하나 수가 나오게 됐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몰수가 뭐하지 않으니까 총 몰수가 변하지 않는 게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질량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우리 기억해 보시면 얘가 이제 1몰이 있을 때 연소되면 H2가 몇 몰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몇 몰이 나온 거야? 2몰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 후에 H2의 몰수가 아니고 몰수죠. 그래서 H2의 몰수. 그러니까 H2의 몰수라는 건 이제 요 몰수를 계산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쭉 해보고 그다음 틱은 연소 후 산소의 질량은 얼마예요? 이제 0. 얼마다? 0.9x다.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우리가 니은만 잘 계산해봐야 되는데, 여기 무슨 의미냐면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 반응 후에 얘와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네들 몰수를 다 합치면 이게 뭐냐면 이게 y몰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얘네들 각각의 질량값이 있는데 얘네들 질량값의 비율이 이제 b를 생각해보면 b가 8대 예를 들면 33대 얼마다? 9. 이게 얘네들 질량 비고, 내가 이걸 몰수 값을 구하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얘네 값의 그 화학식량이 얘는 몇으로 나오고 32로 나오고 얘는
4로 나오고 얘는 18로 나오면 안 돼. 이게 얘네들 비율이라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분의 1대 4분의 3대 몇이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전체를 만약에 다 4를 잡아서 4를 곱한다고 치면 1대 3대 4를 곱했으니까 몇이 나와야 돼?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이 y몰 있는 것 중에 몇 분의 몇을 차지하냐면 6분의 2를 차지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6분의 2를 차지하니까 얘가 얼마가 있는 거야? 따라서 3분의 1 y 몰만큼이 된다는 거지. 네? 그럼 다른 말로 그럼 얘는 6분의 몇이니까 6분의 3이지. 그럼 얘는 2분의 1 y몰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에 처음에 있는 건 얘는 6분의 몇이다? 6분의 1의 y몰을 차지해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질량이 다 주어지니까 그 질량을 통해서 다시 이제 몰수 값을 통해서 저 y몰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문제상에서 봤을 때 예, 기억해야 될 중요한 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은 이제 다음은 기체 A와 B가 가능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방식이다.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집어넣은 이유가 얘는 뭐가 다 주어져 있어. 개수가 다 주어져 있잖아. 그럼 개수가 다 주어져 있는데 앞에 거를 개수를 합한 거랑 뒤에 거를 개수를 뭐한 게 합한 게 똑같은 게 특징이야 이 자료에서. 그래서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뭐하냐면 같잖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개수의 합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얘가 얼마만큼 줄고 얘가 얼마만큼 줄면 얘는 그만큼 뭐 해야 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부피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도 써 있는데 너무 개빨리서 안 보이는데 넌 보이죠? 그래서 여기 8하고 몇이라고 써 있어? 8하고 6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 후에 몇 리터가 나왔다는 건 8리터가 나왔다는 건 반응 전에도 몇 리터였다? 반응 전에도 이 두 개의 부피를 합한 게 8리터였다. 예를 들면 뭐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얘네 두 개를 합한 게 예를 들면 뭐 8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얘는 요거 몇 개를 합한 게 두 개를 합한 게 얼마가 된다? 6리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 내신 시험 볼 때 반응 전과 후의 개수의 합이 총합이 나오는 경우면 반응 후의 부피가 주어지면 반응 전의 부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자동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찾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는 다 질량값으로 써 있고 여기는 뭐로 써 있기 때문에 부피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량과 부피를 서로 이렇게 잘 조정해서 뭐 해야 돼? 맞춰야 돼.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을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비율을 잘 계산해야 돼. 비율을. 다시 여기다 써보면 실험 1번과 실험 2번이 있었을 때 실험 1번에 A와 B가 있었을 때 A는 0.4가 있고 얘는 0.8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2.8이 있고 얘는 7.6이 있고 그럼 이게 같은 A라는 물질이잖아. 같은 A라는 물질은 이제 화학 식량이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의 질량이 2배라는 건 몰수가 몇 배다? 몰수 2배다. 그죠? 몰수 2배. 몰수 2배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편의상 얘를 1몰이라 잡으면 얘는 몇 몰이 되고 2몰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럼 얘도 역시 같은 뭐니까 같은 물질이니까 얘 몰수를 내가 몇으로 잡으면 1로 잡으면 얘는 몇 배니까 3배니까 얘는 이제 3이 된다 이런 뜻이. 그러면 여기서 잘 봤을 때 지금 보면 요거 더하는 값이 몇이고 4고 요거 더하는 값이 3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1만 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부피 차이는 몇이 나니까? 2가 나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그냥 다 몇 배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2배. 그 논리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편의상 2몰 있다고 치면, 물론 2몰은 아니야.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2만큼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얘는 6만큼에 해당하고, 그럼 얘는 몇이 되고 4고 얘는 뭐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질량을 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저기 있는 부피를 활용해서 계략적인 몰수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자,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정리해서 써보면, 얘를 2라고 하면 얘는 4가 되고, 그죠? 그럼 얘가 2고 얘는 몇이 된다? 자, 6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편의상 여기 잘 보시면 A의 분자량이 몇이라고 줬기 때문에 2잖아. 그러면 A의 분자량이 2인데 얘가 실제 질량이 얼마니까? 0.4지. 그러면은 이 분자량 활용해서 요 두께의 실제 질량이 있으니까 0.4를 몇으로 나누니까 2로 나누면 얼마다? 0.2가 나오니까 얘는 실제 0.2몰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0.2, 어차피 비율이잖아 여기 다. 그럼 얘는 0.2, 얘는 0.4, 얘는 0.6, 얘는 0.2 이렇게 다 구해지는 거지. 되겠지? 재밌지? 이 또라이 왜 안 오지? 그만뒀나? 잘겠다, 모르겠다. 근데 엄마도 연락을 안 왔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세 줄을 써서 뭐라고? 감기 걸려서 오늘 감기 걸려서 넘을 것 같아요. 일찍 얘기한 거. 그럼 이렇게 전반후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얘가 얼마였고 0.4g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2.8g이 있다. 줌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일단 A의 질량은 뭐하니까? A의 질량은 0이니까 0.4g만큼이 반응해서 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반응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게 개수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잖아. 개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2만큼 반응하면 얘는 6 중에 몇만 반응해야 돼? 2만 반응했는데 여기 2만큼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얘는 얼마만 반응해야 되는 거야? 이제 7.6g만큼만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이 남는 거야? 몇이 남아? 14. 그러면 14.8 맞냐? 아니? 아니야? 아니 14. 얼마야? 응? 뭐야? 14.8이 아니야. 15.2, 15.2. 이렇게 되겠고, 그럼 당연히 생성물은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8 나오겠죠. 그죠? 생성물은 8g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 남는 x가 얼마냐면 15.2g이 남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도 한번 더 써보면, A와 B의 BC가 가능한데, 두 번째는 얘가 0.8에 얘가 7.6이 존재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자, 어차피 여기 질량비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누가 다 반응하고, 여기 7.6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마? 0.4만큼 반응해서 생성물의 양은 똑같이 얼마다? 생성물의 양은 똑같이 8이고, 이제 빼면은 0.4고 0이고 얼마 하면 이제 8이 나온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D급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고 싶대. 그럼 A를 모두 반응시키면 지금 A가 얼마 남았습니까? 0.4g 남았기 때문에 그거 다 반응하려면 이제 7.6g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6g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미은선지는 뭘 물어봤냐면 요놈 C라고 하는 놈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뭐 하는 거야? C라는 놈의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셔야겠지. 그럼 우리가 결국은 얘의 분자량을 얘의 분자량 구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서 2로 나눠야지 C가 나오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자, 위로 다시 세 줄 쓰면 N에 M에 자, W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단 얘는 뭘 알려줬어? 분자량을 알려줬어. 분자량이 몇이라고? 2라고 알려준 거지. 그죠? 분자량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 분자량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값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쉬운 걸로 그냥 할게요. 쉬운 걸로 해보면 여기 갔을 때 얘가 이제 몇 그램 있을 때 7.6g이 있는데 그 7.6g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이야? 0.2몰이지.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게 우리가 2μ2라고 나왔는데 실제 값을 계산했더니 0.2가 나오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게 0.2몰이죠. 그럼 0.2몰에 해당하는 게 7.몇 g입니까? 7.6g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걸 내가 구해야지 화학식량이 나오잖아. 그럼 그냥 몇 배 하신대요? 5배 하면 5배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5배 하면 1몰이 되니까 요거 5배 하면 얼마가 돼? 38이 되겠지. 그래서 얘의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38이 나오겠지.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얘의 분자량이 40이잖아. 40이니까 C 자체만의 분자량은 몇이 나와야 돼? 20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2 곱해서 이제 전체 총값이 서로 똑같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반응 전과 후에 뭐가 있을 때 개수가 있을 때 개수가 똑같으면 반응 전과 후에 총 부피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푼 문제들하고 내용이 약간 달라졌어. 약간 내용이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보통 우리가 앞에 보면 어떤 일정한 통을 준비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생성물을 다 때려넣은 다음에 뭐야? 반응을 시켜서 질량 보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부터 지금 나와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질량 보존을 단순하게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처음에 누구만 있었어? 처음에 X만 통에 집어넣고 Y가 없었는데 거기다 이제 누굴 조금씩 넣어줘. Y를 조금씩 넣잖아. 이러면 질량이 뭐예요? 여러분 질량이 점점 총 질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을 써도 앞에 거 푸는 거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질량 보존을 써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첨가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는 저걸 해보려고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러니까 너는 저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뭐 하면 되냐? 이 그래프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 값은 지금 이제 누굴 넣어주는 거냐면 반응물을 투여하는 거야. 근데 반응물을 넣는 건데 지금 반응하는 반응물이 이제 뭘 조금씩 넣어주냐면 y2를 넣어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y축 값은 뭘 넣을 거냐면 얘네들의 전체 부피가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제 이 자료를 보는 거니까 처음에 y2를 넣지 않았을 때 x2만의 부피가 몇이었냐면 자 저기 쓰여있는 것처럼 4예요. 4. 그럼 4인데 반응 후 전체 부피가 이제 Z의 부피랑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부피를 합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 이제 요거 안 보셔도 여기 계시기 왜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y를 얼마 넣은 거야? y를 1을 넣은 거야. y를 1을 넣고 그 다음 y를 또 몇을 넣고 2를 넣고 그 다음 y를 3을 넣고 그 다음 y를 4를 넣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제 점을 찍어보면 1을 넣었더니 도로 얼마다? 1을 넣었더니 도로 4를
4인데 3을 넣었더니 얼마가 된다? 5가 됐어. 그럼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를 넣었더니 몇이 됐다? 자, 6이 됐다. 그럼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항상 이제 이런 그래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 형태가 뭐야? 변한 거잖아. 그래프 형태가 변했다라는 건, 그 그래프에 변화가 생긴 그 변화된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반응이 뭐한다? 반응이 완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응이 완결됐다.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반응 뭐하기까지 반응이 완결되기 전까지 전체 부피는 계속 뭐 했는데, 전체 부피 일정이 있는데 반응이 완결된 전체 부피가 뭐한다?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이 뭐가 되니까?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니까 처음에 x가 얼마가 있었는데 4가 있잖아. 그지? x2가 4가 있었어. 근데 나는 y2를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2를 집어넣었더니 그럼 결국 이 지점에서 반응이 완결됐으니까 누구만 있는 거야? 반응이 완결됐으니까 누구만 있는 거야? 생성물만 있는 거지. 그렇지? 생성물만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생성물만 있는 거니까 개수가 나오죠 벌써. 어떻게 개수가 나오냐면 처음에 x2가 몇이 있었는데 4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를 y2를 2만큼 뭐 했더니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생성물이 다시 몇으로 생겼다? 생성물이 4만큼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Z라고 하는 생성물이 4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x2 플러스 y2가 어떤 생성물을 x하고 y를 포함한 뭘 만드는 거야? 생성물을 만드는 건데, 자, 요거의 개수가 몇이고 2. 왜냐면 지금 봤을 때 4대 2대 4니까 얘의 개수가 2고 그럼 얘의 개수는 1이니까 결국 생성물의 다시 개수가 2가 되는데 생성물 어차피 x, y로만 뭐 하는 거니까 구성이 돼 있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x2에 y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자 요놈 그다음에 요놈 요놈이 있었을 때 지금 요 세 개 중에 얘가 처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씩 들어가서 반응하니까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한 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 후에 부피를 계산할 때는 초반에는 얘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를 써보면 얘가 처음에 4가 있을 때 내가 얘를 얼마 넣은 거야? 자, 1을 넣은 거야. 그러면 더하면 부피가 몇이야? 5잖아. 이건 그게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 누구만 있고 x만 있고 거기다 y를 1 넣으면 얘는 무조건 뭐 해버리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반응 후의 부피를 고려할 때 한 개 반응이니까 없는 거지. 그러면 얘가 4이고 얘가 1이 있을 때 그럼 얘네 2대1로 반응하니까 요거 1 반응할 때 요거 2 반응하면 자, 요게 몇이 생긴 거야? 2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봤을 때 얘는 어차피 넣어줘봤자 다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부피를 고려할 때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양이 많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얘와 생성물 얘의 개수가 서로 뭐야? 똑같지. 개수가 똑같으면 그래프가 저렇게 가. 왜냐면 얘가 뭐 한 만큼? 얘가 주는 만큼 얘가 뭐 해야 돼?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가 주는 만큼 얘가 느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부피는 뭐 하지 않는다? 전체 부피는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 부피가 늘어나는 건 누구 때문에 늘어나냐면 y2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반응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 y2를 얼마 더 넣어줬더니 1 넣어줬더니 부피가 몇 느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그만큼이 딱 느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표현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꼴이 뭐 하게 되면 나오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한 이런 의미를 그래프 자체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푸는 거지. 자, 그다음 이제 10번. 10번은 이제 문제 자체가 어떤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 자체를 이제 기억을 해서 그림상에서 보면 A, B, C, D의 다 개수가 뭐야? A, B, C, D의 개수가 다 오는데 우리가 개수의 어떤 값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보시면 이 자료를 이제 해석하는 걸 해봐야 되는데 자, 1번, 2번, 3번을 놓고 봤을 때 1번과 2번과 우리가 3번을 봤을 때 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1번은 반응 전에 A는 1에 B는 10이야. 그럼 반응 전에 기체의 총 몰수는 11이었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응해서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몇이 되냐면 12가 돼. 그러니까 이게 1만큼 뭐 하는 거야? 1만큼 증가하는 거야. 1 증가. 변화가 1 증가한다. 변화가 1 증가한다는 건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반응물이 반응했더니 생성물이 되면서 전체 몰수가 늘어났다는 거, 부피가 커졌다는 거잖아. 그럼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개수가 누가 더 크냐면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줄고 얘가 느는데 주는 것보다는 느는 정도가 더 뭐하다?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 거의 개수의 합이 더 큰 거지. 근데 어쨌든 얘는 우리가 11에서 12니까 변화를 봤을 때 몇이 증가하냐면 자, 1 증가한다.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 전에 A는 2가 있고 B는 5가 있는데 그럼 얘는 반응 전이 뭐다? 7이고 그 다음에 반응 후가 몇이야? 8이야. 8. 그럼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냐면 1 증가했어. 1 증가. 그렇죠? 1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에 10이니까 처음에 12가 있었는데 결국 몇이 됐냐면 14가 됐다는 얘는 2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 증가분은 서로 뭐 하는데 똑같은데 밑에 있는 거는 증가분이 몇 배다? 증가분이 2배다 이러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있어?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볼게. 아니 그냥 A와 B가 반응해서 3C가 나오죠. 그렇죠? 그냥 아무 예술하면 돼. A하고 B가 반응해서 3C. 그러니까 생성물의 개수가 반응물의 개수보다 뭐한 거야? 그러니까 반응한 부피는 뭐겠어? 늘지. 되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인 거야. 얘가 1 반응하고 얘가 1 반응하면 얘는 몇이 생기는 거야? 3 생기는 거야. 3. 그럼 전체적으로 할 때 몇 느는 거야? 1 느는 거야. 1.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2 반응하고 얘가 2 반응하면 얘는 몇 생겨? 얘는 6 생기지. 이렇게. 그럼 얘 4 줄 때 얘는 6이니까 몇 느는 거야? 그 효과야.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량을 우리가 읽으면 얘 1 증가했고 얘 1 증가했고 얘는 2 증가했다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은 반응한 정도가 뭐야? 반응한 정도가 똑같다는 거야. 반응한 정도가 똑같을 때만 늘어나는 비율은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몇 배 증가했습니까? 2배 증가했으니까 얘는 반응한 정도가 원래 거에 비해서 2배 더 많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하고 비교할 때 얘가 얘에 비해서 반응을 2배만큼 더 했으니까 생성물도 얘가 2배만큼 더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자료에서는 누가 다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다 반응해서 한 개의 반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첫 번째에서는 얘가 1이고 얘가 몇이니까? 10이니까 둘 중에 누가 다 반응? 얘가 다 반응. 왜냐면 지금 스토리상 봤을 때 얘는 늘리고 얘는 뭐야? 줄이는 패턴이 나와.
그럼 이 두 번째는 누가 다 많은? 얘가 다 많아. 그잖아. 얘는 늘리고 얘는 줄였으니까 이제 한 개 많은 꼴이 뭐야 돼? 바뀌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A하고 B하고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자료를 봤을 때 반드시 얘네 둘이 뭐 하는 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반응하는 양이 똑같아야 돼. 증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여기서 몇 반응하면 1 반응하면 얘는 여기서 5만 반응하는 거지. 얘가 5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몇만 반응하고 1만 반응.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게 0이고 얘는 1만 반응하니까 몇이 남아? 1이 남는 거고 얘는 5 반응했으니까 뭐야?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한 개 반응을 얘는 여기서 한 개 반응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되겠어요? 무슨 말 이해돼? 모르겠다? 알겠대?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이해를 듣겠어. 그럼 만약에 얘가 한 개 반응물이잖아. 그럼 얘가 한 개 반응물이면 여기는 얘보다 부피가 절반이 작지. 그러면 생성물이 똑같은 양이 나올 수가 없어. 그잖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증가분이 똑같다라는 거는 반응한 양이 똑같으니까 반드시 생성물의 양도 동일하고 반응한 양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10이 반응했다고 치면 여기도 반드시 10이 뭐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얘가 다 반응한 거고 여기선 얘가 다 반응했다고 해야지 좀 전에 말한 조건이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5로 반응을 한다 이거니까. 되겠어요? 응. 그래서 다시 해보면 얘는 1대 5로 반응되고 1 반응해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없고 얘는 몇 반응해서 5 반응해서 5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개 반응이고 그 다음 밑에서는 얘가 1 반응해서 1 남고 그 다음에 얘는 5에서 5 다 반응해서 남는 게 뭐한다? 자, 없다. 그럼 결국 얘는 1대 5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1대 5로 반응하면 얘는 2대 몇이니까? 2대 10이니까 모두 다 뭐야? 반응을 한다는 거지. 모두 다 반응을. 왜냐면 1대 5의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1대 5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의 개수가 1이고 얘의 개수가 몇이야? 5죠. 그러니까 얘가 2면 얘가 뭐야?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여기서는 반응 후의 전체 기체의 부피다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누구만 있는 거야? 반응 후의 전체 이거는 생성물만 있는 거죠. 그럼 반응 전에 A라는 기체하고 B라는 기체가 전체 12몰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12몰이니까 1, 5여서 개수의 합이 6이지. 반응 후에는 개수의 합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반응 전에 얘가 2가 있고 얘가 10 있잖아. 얘가 2가 있고 얘가 10 있잖아. 그래서 1대 5잖아. 그럼 반응 후에는 C하고 D가 생성이 되는데 그 C하고 D가 생성물이 10 얼마가 생긴대? 14가 생긴대. 그러면 결국 C하고 D의 개수의 합이 몇이 나와야 되잖아. 어? 아니. 항상 제일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야 되잖아. 얘가 2의 10이잖아. 2의 10에서 12가 있었잖아. 그러면 반응 전에 반응물이 12가 있는데 반응 후에 생성물이 14면 몇 대 몇이냐고. 12대 14니까 6대 7이잖아. 그럼 6대 7이니까 얘네들 개수합이 1에 5잖아. 그럼 얘는 얘하고 얘 개수합이 몇이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7. 그죠? 생성물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물의 뭘 찾아야 돼? 생성물의 개수를 구해야 돼. 개수. 생성물의 개수. 되죠? 그러니까 C하고 D의 개수를 합하면 몇이냐면 항상 제일 간단한 정수비로 써야 되니까 7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B분의 C 더하기 뭐 D 하는 거잖아. 그럼 B의 개수가 몇이니까 5니까 5분의 몇을 해야 돼? 5분의 7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량을 읽어서 반응한 양이 얼마고 생성물량은 몇 배냐 이런 것들이 워낙 자료 해석할 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자체의 의미를